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에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80선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이 바이오주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68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2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24%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2081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해 그리고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양지수 모두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0.90% 상승하면서 44,700원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82% 상승하면서 73,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영업이익이 44%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닝 쇼크입니다. 오늘 4%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2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오늘 하락세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 넘는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34만 8천 원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28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 0.31% 상승하면서 3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SK텔레콤, 신한지주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KB금이 오늘 0.31% 하락하면서 47,0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0.48% 상승하면서 10만 5,5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SK이노베이션 0.25%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 가까이 하락합니다. 680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4%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6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4% 넘게 하락하면서 7만 2천 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7만 원 선 깨고 6만 8천 원 선대까지 다시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CJENM 0.53% 하락하면서 22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지난주 금요일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하면서 7만 7,2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지난주 하락폭이 컸습니다. 8% 넘게 하락했었는데요. HLB는 10월 공동 임상 계약을 발표한 중국 항서제약과 시너지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3%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8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4%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4% 넘게 하락했었는데 오늘 18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디톡스 보합권에서 54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20%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펄어비스 0.24% 하락 상승세 예상됩니다. 20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코오롱티슈진 지난주 금요일에는 4%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도 4%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액 2조 1,768억 원,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영업이익 7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6%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백화점 부분은 견조했는데 이 면세점 부분에 실적 악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천공항 면세점 확대, 그리고 강남점, 신세계 강남점의 면세점 입점, 여기에 따른 이제 비용
증가 때문에 적자 전환을 한 것이고요. 캐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인 유입 속도가 다시 한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제주도 입도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제 중국 향 비행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4분기에 실적으로 이제 면세점 부분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40에서 한 50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 4분기에 좀 기대를 해보고요. 내년으로 갈수록 그 부분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 중국 전자상거래법 여파로 국내 면세점 내 따이공 매출 위축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관군제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중국 소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제 좀 확인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세계 면세점 부분의 매출 확대, 영업이익 확대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5만 원, 손절 라인 24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8일 날 주셨던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손절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11월 8일 날 주셨던 미창석유와 박리 모두 1%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11월 5일 날 주셨던 KM제약 그리고 S1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주셨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요. 약 2주 만에 9% 넘는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0월 29일 날 주셨던 보혜양조 벌써 3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4위까지는 모두 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S1과 KM제약이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2위와 3위에는 LG생활건강 그리고 동원 F&B 올라와 있습니다.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9%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1위에는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위부터 4위입니다. 8위와 7위에는 모두 1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송동현 팀장의 한국카본 올라와 있고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락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5위와 6위에는 나란히 최동기 부사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14%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BH와 대한해운 올라와 있습니다. 4위에는 이 원종윤 팀장의 KMW가 올라와 있는데 11월 7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6%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위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3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2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엔지캠 생명과학 2위 28%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김윤 연구원의 풍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17%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리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신일섭 소장님이 추천을 해주신 보혜양조 벌써 3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제가 보는 매일 말씀드리는 뷰가 더 안 좋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저는 추가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소는 2천을 다시 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종목을 추천해야 하는 아이러니함.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수익을 크게 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지금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혜양조가 그래도 굳건히 수익을 내줘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주 업체들은 사실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하이트진로 굉장히 처음에 기대감이 컸잖아요. 맥주 시장의 1위인 하이트와 그 참이슬을 만드는 진로가 합쳐서 시너지를 낼 거다. 근데 지금 연중 신저가이자 역사상 신저가를 가버렸어요. 이번 연도 내내 하락을 하고
그리고 롯데칠성 처음처럼을 만든 업체죠. 물론 롯데칠성은 뭐 다른 음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주 전문 주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처음처럼 그걸 만드는 롯데칠성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3위인 좋은데이, 그때 수도권까지 진출하고 뭐 과일 소주 만들어서 막 롯데 주류의 처음처럼을 위협했던 주식, 지금 65,000원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11,000원으로 6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제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떠오르면서 이번 달에 25%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그 몫을 다 일단 수익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고요. 입세주를 만들고 전라도의 강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주 시장이 지금 다 안 좋은 거는 다른 주식을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약간 테마가 꼈어요. 그래서 테마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수익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한 뭐 2,000원 정도까지도 시장 상황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타고 좀 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시장을 역행하는 한번 결과를 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께서 이번 시즌에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역시라도 이제 모멘텀을 통해서 이제 추세 전략을 통해 이제 같이 이제 그 컨비네이션을 한 이제 투자 전략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은 모멘텀에 대한 확실한 그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주식에 대한 그 추세 흐름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략을 짜보면서 같이 이제 대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수 소장님께서는 오늘 2,000선 뭐 깰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거래소 뭐 오늘 깬다는 건 아니고, 오늘 깨려면 80포인트 오늘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 큰일 나니까요. 네. 근데 2,000선을 저는 다시 깬다고 보고요.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하락을 더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전자 위주로 구성된 이 시가총액 상위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 결국 종목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를 짧게 쥐셔야 돼요. 그래서 짧게 쥐시고 단타를 노리시는 전략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080선 깨고 70선도 깨고 69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넘는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주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4% 줄었다, 이런 소식까지 함께 있었고, 삼성 바이오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식 회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나란히 하락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면서 4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합니다. 71,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7% 넘게 하락합니다. 211,1,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5위에 LG화학 올라와 있는데요.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3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느새 8위까지 내려간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9%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344,5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 1%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0.48% 하락하면서 104,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텔레콤과 신한지주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나란히 하락 출발을 합니다. 이 하락폭이 좀 큰데요. 코스피 0.96% 하락하면서 2066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1% 넘게 하락합니다. 680선 깨고 67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6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4%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7만 원 선 깨고요. 6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HLB도 5% 넘게 하락합니다. 83,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과 CJENM은 1%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락 0.44% 하락하면서 226,000원에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캠텍 77,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메디톡스도 3% 하락세 나옵니다. 52만 7,1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3%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스는 5% 넘게 하락합니다. 3만 8,0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소폭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 지켜내고 있고, 펄어비스 0.67% 하락합니다. 20만 6,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소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시공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시공테크는 박물관, 과학관, 전시관, 테마파크 등 이쪽에서 연출을 하는 회사고요. 전시문화사업이라는 독보적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건설 영역에 속해 있는데 아주 독특한 건설사죠. 시공테크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많이 견학들 가죠. 뭐 독립기념관도 가고 국립중앙박물관도 가고 앞뒤 손을 잡고 선생님들이 손을 놓지 마라 하면서 이제 쭉쭉쭉 따라서 가잖아요. 과학관도 가고 대부분 그런 그 박물관, 미술관들 시공테크가 다 연출을 했습니다. 몇 개만 보면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 다 들어보신 박물관들이죠. 국립중앙박물관 가서 뭐 신라시대 금관이고 뭐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뭐 과학관 중에 국립중앙과학관 자연관, 국립생태원,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 인천이 어린이 과학관 이런 거 다 시공테크에서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테크에서 그 건설을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를 들어 그 어떤 신라시대 금관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람객들에게 보여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시공테크의 기술력이 다 들어갔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엑스포, 그쵸? 테마파크 이런 쪽에도 지금 다 시공테크의 그런 그 기술들이 들어갔습니다. 뭐 포스코 센터 내 종합 전시관, 포스코 역사관 이런 것들 다 주최를 하였고요. 엑스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 나라의 엑스포들 상하이도 참가했었고 카자흐스탄, 지금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이런 것들 다 여기에서 지금 다 기술력을 지금 넣습니다. 그래서 시공테크가 이런 쪽으로 하는 건설사예요. 우리가 뭐 현대건설, 뭐 대림산업, 그 뭐 GS건설 이런 대형 건설사들도 있고 뭐 그 중소형 건설사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건설사들 생각하면은 집을 짓고 주택 아파트를 짓고 뭐 공공기관에서 수주를 하고 뭐 이런 거 그 예상을 하시는데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물관, 미술관 이런 쪽에서 연출 그리고 전시 문화사업 이런 쪽의 영역을 구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하죠. 일단 굉장히 유니크하고 이쪽에서 계속 트랙 레코드를 이렇게 쌓아오다 보니 시공테크에 다들 맡기게 돼요. 새로운 박물관, 뭐 과학관, 전시관이 오픈을 할 때 시공테크가 과거에 했던 이런 트랙 레코드를 보니까 오 이게 너무 좋다.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공테크에 또 맡기게 되죠. 디테일한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단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는 것은 아주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공테크가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하나의 그 영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이게 옛날에 시공교육이었어요. 원래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좀 더 키워보려고 왜냐면 박물관, 전시관 이런 거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교복업체들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엘리트 교복 뭐 이런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기출문제집을 깐다. 그쵸? 그래서 교복을 사러 왔을 때 문제집을 같이 파는 뭐 이거는 이제 문어발, 그 단순 문어발이 아니라 정말 연관이 있는 문어발이죠. 그래서 아주 뭐 수익 그 효과를 내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시공테크가 이제 교육 사업을 했는데 아이스크림 에듀로 이제 그 이름을 바꾸고 아이스크림 홈런이라고 나왔어요. 애들이 딱 좋아하는 그 닉네임들인데 아이스크림 홈런 회원을 8만 명 정도 확보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10만 명까지 늘릴 것이다. 시공테크가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 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시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하지만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뉴스에 올라오는 게 뭐 지금 803 갓바이 나오죠. 또 열심히 이제 부모님들이 절을 합니다. 100번 절을 하면서 내 아들, 딸 좋은 대학에 붙여주세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교육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능 100일 전만 되면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잘 되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대한 교육열기가 높을 수밖에 없죠. 갑자기 느닷없이
교육열이 없던 사람이 고등학교에서 기도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어린이 쪽 교육도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공테크도 지금 이 그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게 있지만 플러스에서 이 교육 사업도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성장 에너지예요. 이 부분이 교육 사업이. 그래서 뭐 교육 사업이 뭐 경쟁이 치열하고 어렵다. 이러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돈이 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시공테크도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주가는 뭐 2018년도의 중반까지, 여름 전까지 좋았었는데 10,000원이라는 벽을 참 넘기가 힘들어요. 이 시공테크라는 그 기업은 사실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해봤던 기억도 없어요. 사실 뭐 다른 뭐 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한번 폭등을 해봤다면 좋았겠지만, 이거는 정말 그 아까 전에 뭐 박물관처럼, 정말 박물관 가면 조용하잖아요. 정숙해야 되고. 그것처럼 아주 조용했습니다. 2001년부터 아주 장기적으로. 그리고 10,000원이라는 벽이 정말 이 그 10,000원이라는 마디지수대라는 어떤 그 부담감, 그것도 있지만 이거는 넘기 힘든 어떤 벽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10,000원을 갖다가 정확히 거기를 맞고 2015년하고 똑같이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밑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어떤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입니다. 시공테크의 아주 20년을 봤을 때, 20년의 역사를 봤을 때 6,000원대는 또 굉장히 굳건해요. 그런데 좀 10,000원대를 가면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시공테크의 손절가를 6,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6,000원이라는 선이 정말 너무 굳건하다. 그래서 시공테크가 뭐 여기서 크게 사업이 흔들려서 망하지 않는 한 이 선이 깨지기는 어렵다. 뭐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손절가 6,000원, 목표가는 7,900원으로, 뭐 장기적인 목표가는 10,000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시장 상황 때문에 7,900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알콜입니다. 한국알콜, 그냥 알콜 냄새가 나죠. 사명에서부터. 근데 이게 지금 도료나 인쇄, 잉크, 페인트, 접착제 원료인 초산에틸을 생산한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알콜인데 알콜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알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이제 본업인 이 주정 얘기보다는 지금 뭐 다른 얘기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서, 지금 주정을 만드는 것은 이게 기본적인 사업이라는 걸 아셔놓고, 그리고 아까 말한 초산에틸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잉크 공장이 대거 폐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으셨나요?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킨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배상 금액을 그 징벌적으로 내려서 그 기업이 거의 망하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스모그, 미세먼지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야구 경기도 최초로 미세먼지 때문에 취소된 적도 있었잖아요. 이번 연도에. 그게 이제 뭐 다 보면은 이제 중국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뭐 벌금을 물리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반발이 크죠. 중국에 가서 따져라. 우리 고등어 욕하지 말고, 경유차에 세금 물리지 말고. 그러는데 이제 중국도 자기네들 국민들도 죽겠죠. 이 정도면. 여기 날라와서 우리나라가 힘들 정도면 상하이는 죽는 거예요. 그냥 못 나가요. 그 아랍인들처럼 그 메고 나야죠, 옷을.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도 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폐지 쪽도 나왔잖아요. 폐지를 수입을 안 한다. 폐지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벌었던 거 다 수입을 안 하니까 그 대란이 난 거예요. 재활용 대란이.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해준다는데. 그래서 이제 다 남는 거죠. 우리나라에 재활용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재활용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 값이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폐지를 주스면 예전보다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재지 만드는 업체는 좋아진 거죠. 폐지를 원료로 하다 보니 폐지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한 가지, 잉크 공장이 대거 폐쇄를 해서 우리가 삼색 볼펜 하면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아니면 검정색, 초록색, 빨간색이죠. 꼭 들어가는 건 검정색. 그리고 우리가 글씨를 기본적으로 쓸 때 뭘로 씁니까? 검정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트를 갔는데 영수증이 파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그 계산원이 오늘 잉크가 잘못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잉크가 잘못될 리가 없죠. 잉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검은색 잉크를 파란색 잉크로 교체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마트에 가서, 아니 편의점 가서 받아보세요. 영수증이 파란색이잖아요. 어느 날부터. 이번 연도부터. 그쵸? 왜 그럴까? 중국의 잉크 공장이 다 폐쇄를 해서 검은 잉크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파란색으로 다 바뀐 거예요. 멋있게 바뀌려고 바뀐 게 아니었던 거죠. 파란색이 멋있어서 바꾸려면 굳이 그거를 검정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비용을 들이면서 바꿀 리가 없죠. 검은 잉크가 없어서 영수증 잉크가 파란색으로 생활 속에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중국에서 검은 잉크 공장이 다 문을 닫았다. 그래서 검은 잉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 아까 인쇄 잉크를 만드는 그 원료인 초산 가격이 급등을 해요. 한국 알코올이 초산을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알코올이 초산을 생산하는데 그 잉크는 없어요. 그럼 이제 초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 한국 알코올은 그 초산을 만들어서 파니까 원료 가격이 비싼데 그걸 바로 전가해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주의 그 주가가 뭐 다른 것들이 좋지 않아도 주정을 비싸게 못 팔아도 이 지금 잉크의 원료를 비싸게 팔기 때문에 다른 모멘텀이 생겼다. 그래서 파란색 인쇄 영수증을 받을 때 우리가 검정색이 안 나오고 계속 파란색이 나오는 지금 그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 초산 가격이 계속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 알코올도 마찬가지인데 10,000원이 또 벽이에요. 이거 우연찮게 시공테크도 정말 10,000원이 20년 동안 10,000원을 못 들어가지고 힘겨운데 한국 알코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2015, 16, 17, 18 15, 16, 18 2017년 뛰어넘고 4년 중에 3년을 10,000원 선을 살짝 넘었다 거기서 결국 주저앉은 거예요. 그게 과거에 2000년대에 무려 20년 전에 고점 그 중간에 하락 갭이 있었던 자리가 아직까지도 망령처럼 여기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 또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죠. 시공테크랑 6,000원대 근방만 가면 여기는 정말 강력해요. 왜냐면 2018년부터 2012년 동안 내내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부터는 거기가 지지 자리가 된 거죠. 여기는 되게 안전하다. 손절가 6,500원, 목표가 10,000원으로 딱 박스권으로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풍국주정입니다. 자, 이것도 또 술 냄새가 나죠. 주정.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소주 국민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술에 맞는 명성에 맞는 주가를 못 갖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백주 50도가 넘는 술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광군제 매출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아마존, 알리바바 실시간으로 거기 창에 띄우잖아요. 약간 미국에 시위하듯이 너네 물건도 여기 있지 않느냐. 그쵸? 트럼프 보라고 알리바바, 아마존에 야 미국 물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거 봐봐. 이 5분 만에 이게 지금 몇십억이야. 몇십억 달러를 지금 클릭을 했잖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광군제를 포함해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빨간 종이와, 그쵸? 빨간 카드, 빨간색을 좋아해서 백주, 고량주 선물을 엄청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량주가 그 시가총액 다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상해, 심천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하이트진로는 코스피 10위 안에서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술주의 위상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귀주모태주, 오량의 양하양조는 엄청난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도 높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소주가 국민술이라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정주, 소주의 원료를 만드는 업체들, 이 기업들도 그렇게 좀 아웃사이더 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을 생산합니다. 한국 알코올이랑 비슷한데 생산량의 90%는 다 주정 중에 소주 원료로 대부분 쓰여요. 이 풍국주정이 만드는 게. 그리고 대한주정 판매라는 그 정부 기관은 아닌데 공공단체 같은 이 대한주정 판매를 통해서 주류 회사에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풍국주정이 그 본업 이외에 아까 시공테크도 본업 이외에 교육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소주 주정 사업 이외에 또 다른 뭘 하냐면 SDG라는 회사의 지분을 56.4%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SDG가 뭐 하는 회사냐면 대한유화공업하고 태강산업한테 수소 원료가스를 공급받아서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뜨지만 수소차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또 장점이 있다. 그래서 뭐 같은 시대에 이제 출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풍국주정이 SDG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소주 산업이 뭐 잘 돼서 폭등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이것도 희한하네요. 오늘 이거 제가 맞춰 갖고 온 게 아닌데 풍국주정도 시공테크 한국 알코올이랑 똑같이 정말 10,000원이라는 벽이 너무 짜증이 나는 곳이었는데 10,000원을 2017년에 수소차 모멘텀으로 돌파를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2018년에 사실 그 모멘텀으로 올려놨던 걸 다 되돌려버렸지만 어쨌든 10,000원의 벽을 한번 뚫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하면 예전보다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위에 이제 벽이 단단히 있더라도 한번 뚫어놓으면 천장의 하판이 좀 균열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 주먹으로 때리면 더 쉽게 뚫려요. 그리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으면 더 쉽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00원의 벽을 한번 뚫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 한국 알코올이나 시공테크보다는 뚫기가 쉽다. 그래서 손절가는 8,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인 13,000원
종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시가총액 1,500억 원 이하의 작은 기업인데요. 시공테크와 한국알콜의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안정성이 강점이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목표가를 정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종민 소장의 탑픽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금일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예, 이 기업은 합성 및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크게 주목을 받은 종목입니다. 급상승한 만큼 조정을 크게 받고 이제 박스권으로 흘러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겠는데요. 좀 이 종목을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좀 약간 역사적으로 이제 보시자면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가 면역 치료제의 임상 소식으로 이제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임상 주목만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임상 시기에 기술 이전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기업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 아직 3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2분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올해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올해 앞으로도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약간 살짝 지금 바이오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이 주식의 흐름은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 지수를 크게 상승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가 내년 이상을 이제 준비 중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구 점안제인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도 내년에 임상 3상을 이제 준비 중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AVRO 즉 이제 세계 안과 컨퍼런스에서 주목해야 할 회사로 이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는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공략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마케팅적으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이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관심 속에서도 추세 이탈이 추세 자체가 박스권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일정 구간들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2상, 3상 관련된 모멘텀을 통해서 추세 전환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목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될 종목으로 이제 추천을 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임상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임상이 내년부터 이제 이슈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미미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해서 좀 약간 아쉽게 별 4개를 지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역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상단 매물대가 이제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3만원부터 32,000원까지 이제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도달할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익 실현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조금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여 별 4개로 지정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26,400원이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요새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기업은 비행 관련 정밀 기계 및 이제 방위 산업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산주로도 좀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항공뿐만이 아니라 자주포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자회사 M&A를 통해서 이제 방위 산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보여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올해 남북 경협으로 인해서 이제 7월 크게 조정을 받았고 8월까지 이제 보합세를 유지를 해 오다가 이후 추세 전환이 되어 살짝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등 나온 시점을 보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이제 소식이 이제 들어오면서 올해 방위력 개선비였던 이제 13조에서 내년 15조까지 편성되어서 이러한 영향들을 받아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청과 약
2천억 규모의 이제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시점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 기업은 자회사 흡수 합병을 통해서 한화 디펜스라는 이제 그 손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손자회사를 흡수 합병까지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이제 앞으로도 항공뿐만이 아니라 방위산업 부분까지도 사업 구조를 개편하며 이전 좋지 않았던 실적 부분들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수 합병에 대한 정확한 이제 날짜는 내년 1월 1일에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추세의 흐름이 깨지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제 꾸준히 유지해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세 흐름들은 뭐 전 고점이 이제 34,000원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그 고점도 충분히 이제 돌파를 한다면은 위에 이제 매물대 체크가 된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상승을 주목해봐도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남북 간에 올해 들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관련 사업들 부분들을 추진하며 이 종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내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내년에 방위력 개선비를 이제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았을 때는 투자 매력도는 충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전에 우하향 추세를 보여준 만큼 32,000원 부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매물대가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그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여 별 4개로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4만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금요일에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이 기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학원 및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교육업계에 높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온라인 교육을 이제 집중 투자를 하면서 7월까지 급상승한 종목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덩달아 이제 턴 어라운드도 보이며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작용하며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3분기 호실적으로 인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하였고 초중고 브랜드 인지도 확대와 성인교육사업부, 편입학원이든 의학 전문 대학원이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사업부 매출들로 인해 하반기와 이제 내년 매출들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경영 효율성의 증대를 하기 위해서 메가 CST와 이제 성북 메가스터디를 흡수 합병하였고요. 이러한 합병은 앞으로도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하였습니다. 배당적인 부분들도 눈여겨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반등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지만은 지금 오늘은 아닙니다. 현재 계속 추세 흐름을 통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분할 이후 이제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배당적인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여서 단기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서 별 3개, 단기적으로 5개, 장기적으로 별 3개로 지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처음 만나본 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만나보았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개선 기대감 받고 있고 10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이 3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8% 넘게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일서 소장님. 네, 임플란트 관련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주가는 지금 좋지가 않네요. 자기 부담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사람들이 더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성장성이 올라가려고 했지만 사실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뭐 역풍을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후발주자인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과 관련주로는 바텍, 나이백. 지금 보면은 죄다 비슷한 시기에 급락을 했죠. 사실 이거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에서 후발주자라고 일컬어지는 덴티움은 사실 2017년 3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정말 대단한 시세죠. 거의 한 달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10월 달 들어서 코스닥 급락 때문에 장대 음봉 맞기 전까지 너무나 견고하게 마치 뭐 벽돌 계단을 쌓아가듯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더 커져버렸어요. 지금 덴티움 시가총액이 8,025억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더 낮아졌어요. 6,193억. 2천억 원 차이, 거의 2천억 원 차이로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 메디톡스와 휴젤의 관계라고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메디톡스랑 휴젤, 거기에 원료 회사가 원래 우리가 보통 보톡스라고 불리는 게 그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건데,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 엘러젠, 이런 강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메디톡스가 후발주자로 조금 싸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싸니까 쓴 거예요. 처음에 메디톡스 거를. 물론 나중에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계속 썼죠. 메디톡스가 이제 그 국내 시장을 장악을 하고 휴젤이 나중에 들어왔죠.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승부를 봤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라우만이라는 스위스 다국적 제약사의 그 다국적 임플란트 회사, 국권한 1위가 있는데, 그럼 그 국권한 1위가 있을 때 이런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오스템 임플란트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메디톡스랑 휴젤이 택했던 길이랑 똑같아요. 분야는 틀리지만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서 치과 의사들에게 낮게 공급을 해야 써주겠죠. 안 그러면 스트라우만 쓰고 있는데 왜 오스템 임플란트랑 이 덴티움 걸 쓰겠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메디톡스랑 휴젤 했던 식으로 낮은 가격으로 지금 시장을 파고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아졌는데, 지금 뭐 보험 부담금을 줄여드는 것도 좋았는데 시장의 역풍을 그대로 맞았다. 그래서 지금 10.38% 상승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다 반등할 때 48,000원, 9,000원대에서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매달 사시는 분이라면 나중에 나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겠다 하는 수술비 모으는 계좌식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적립식으로 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날에 이 에코프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8%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목표가보다는 좀 더 열심히 들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동사는 지금 놀라운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3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19.3% 증가한 1,783억 원, 영업이익은 413% 늘어난 171억 원으로 놀라운 소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본사 환경 부분과 2차 전지 양극재 성장이 그 전사 실적을 좀 견인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1등 공시는 NCA 계열 양극 소재 사업인데요. NCA 양극 소재는 고효율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를 꼽히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가 한 번 충전에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 개발에 힘을 쓰면서 어떤 NCA 양극 소재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글로벌 NCA 양극 소재 시장에서 일본 스미토모에 이어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사는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국내 주요 배터리 3개사 중 한 곳에 NCM 계열 양극 소재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2020년까지 NCM 811 공급량을 끌어올려서 NCA 계열 양극 소재와 함께 쌍끌이 성장을 이룬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매년 높은 외양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대용량 소재가 사용되는 어떤 전기차 전용 소재 생산이 내년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실적 상상의 여지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에코프로는 생산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 12,000톤, 올해는 24,000톤, 내년엔 36,000톤으로 확대될 예상입니다. 결론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만큼
현재 주가 수준은 적극적인 매수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에코프로에 대한 목표 주가를 53,000원, 손절가를 34,800원으로 설정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전 오늘장에서 LGU 플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LGU 플러스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판단인데요. 첫 번째로 5G 조기 도입 대표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통신주 상승의 원동력인 5G 상용화, 급행차선 허용, 그리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이슈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 전망이 아주 밝은데요. 이동전화 매출액이 다시 본격적으로 증가세로 반전되어 2019년에는 높은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4% 이상의 이동전화 가입자 성장률에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유선 매출액 성장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내년도엔 높은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경영진 성향상 당분간 영업비용 통제 양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금년도 큰 폭으로 상승세를 시현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5G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5G가 SA로 전환하고 동사가 향후 5G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구현한 점을 감안한다면 LTE 도입 당시인 24배까지 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됩니다. 이에 LGU 플러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2만원, 손절가를 14,0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오늘 남북이 제2차 도로회의를 열고 동해선 도로의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합니다. 네, 오늘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철도와 도로와 관련된 주들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 움직임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31% 하락 중이고요. 2079.54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5분봉으로 분봉 차트 확인하시면서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1%대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길게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현재 2079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소폭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40억 원가량, 또 외국인은 49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뿐 아니라 관련된 부품주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0.34% 상승하면서 44,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0.8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27%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6.1% 급락하고 있습니다. 21만 5,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LG화학이 오늘은 2%대 강세 보입니다. 3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네, 포스코가 1.7%가량 하락합니다. 2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는 14일에 증선위에서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8.42% 급락하면서 33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43% 하락하고 있고요. SK텔레콤 마찬가지로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6만 1,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0.35% 하락 중이고요. 4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0.97% 하락하고 있고요. 680.63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분봉으로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1%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N자형 그래프를 그렸다가요. 지금 다시 680선으로 밀린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이 아주 소폭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69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47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지션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여파가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5%가량 급락하고 있습니다. 6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E&M도 하락세입니다. 1.3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4% 이상 하락하면서 69,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최근에 흐름이 좋으면서 8만 원 선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0.4% 하락하면서 7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4.54%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8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 역시 4% 이상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1% 강세 이어갑니다. 10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지난주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3%대 하락세 보입니다. 20만 1,3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 마찬가지로 4% 급락하면서 3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대우조선해양이 4.65% 상승하고 있습니다. 33,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폴더블 폰의 수혜주로 꼽히는 LG 디스플레이가 3.62% 강세 보입니다. 18,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C와 금호석유, 또 코오롱 인덕까지 모두 3% 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락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내부 문건이 공개된 이후로 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8%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8.56% 하락하고 있고요. 33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닝 쇼크를 기록한 이후에 급락합니다. 6.32% 급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21만 5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리바트가 실적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5%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19,8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롯데 하이마트와 신세계까지 3%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고요. 2위에 셀트리온, 3위에 삼성전자, 4위에 DPC, 5위에 신라젠, 6위에 삼성전기, 7위에 LG 디스플레이, 8위에 현대 로템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증선위가 오는 14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주식은 거래가 즉시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삼성 바이오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고의 분식회계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고요. 그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8.42% 현재 급락 중이고요. 33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셀트리온 자세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40% 이상 감소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급 단가를 낮춘 영향인데요. 1공장 증설 준비로 인한 일시적인 가동률 하락도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6% 급락세 연출하면서 21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 로템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사막형 K2 전차 6만 대를 오만에 수출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차 판매 금액과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 원 규모로 내년 2분기에 본계약 성사가 결정되는데요. 이미 올해 7월 오만에서 비공개로 현지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22% 소폭 조정받고 있고요. 2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날 추천을 해주신 한양 ENG가 벌써 수익률 16% 기록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난 것 같으니까 일단 실적이 아주 3분기에도 괜찮게 나올 거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은 그때 한번 14,000원이 넘길 거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때가 뭐 매도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죠. 일단 한번 올라가면 쉽게 뭐 꺾이지는 않는 거지만 일단은 목표가를 그 정도 수준에서 놓고 봤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아주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반도체 장비나 여러 이런 회사들이 낙폭에 대한 어떤 반등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것들은 먼저 반등하는 이런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거꾸로 이제 갖고 계신 분은 이제 매도를 해도 괜찮고요. 옛날에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야 뭐 추가로 2차 상승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그 가격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친숙하게 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를 보겠습니다. 한컴 하면은 뭐 우리가 MS 워드 다음으로 우리 뭐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뭐 한글과 컴퓨터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용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이런 그 오피스용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24 이렇게 하면서 웹 오피스로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그 여러 그 구성을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뭐 사물 인터넷, 뭐 스마트 시티, 한컴 뭐 CMO죠, 블록체인, 한컴 시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블록체인을 완벽하게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의 그 이 상장 회사 중에서 유일한 이런 회사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난 그 산청을 인수한 그런 효과로 인해서 3분기에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한 그 산청은 내년도에 그 IPO를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한 번 더 이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휴대폰에 갤럭시 노트라든가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이제 한컴 오피스가 탑재를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SK텔레콤의 그 인공지능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지니톡, 그러니까 통번역을 하는 그 지니톡도 탑재하고, 그리고 아마존에는 그 위크톡스 웹 오피스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고, 이렇듯이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기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인데, 여기에 그 산청까지 인수해서 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린 거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립니다. 그 결과는 실적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합권의 어떤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는 매수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지금 뭐 코스피가 마이너스 0.38, 코스닥이 마이너스 0.98%, 미국 시장의 이제 주말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 후에 지금 양봉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뭐 하락 파동이 나왔지만, 이 앞주까지 해서, 미국의 뭐 중간선거라든지 11월 달 FOMC 회의, 이런 부분들의 큰 이벤트들이 거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2100,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요, 21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 시도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수의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 개인분들이 이제 많이 매매를 하는 이제 코스닥 시장, 오늘 뭐 한 1% 정도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개파락이 이제 심하게 떨어지는 그런 그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업종별 흐름으로 좀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뭐 앵커께서도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14일 날 회계감리 결론 부분, 증선위에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재발 섹터들의 투심을 약화시키고 전체적인 시장을 끄집어 내리는 지금 이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주식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시켜 간다. 이런 부분의 주가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은행주, 증권주 이런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반등을 좀 시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발 섹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상대적으로 이제 뭐 풍선 효과가 나올 수뿐이 없다. 그 부분은 역시 IT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까지 해서 삼성의 폴더블폰 관련주들로 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그 풍선 효과의 순환매고리를 이어간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이외의 섹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드리면 지금 뭐 넷마블이라든지 NC소프트, 그다음 뭐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지금 뭐 웹젠까지 실적이 잘 나오면서 게임 섹터들의 모멘텀이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을 뭐 공략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꾸준한 활동, 해외 활동이 이어지면서 미디어 컨텐츠 섹터 쪽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광군제 쪽에 연결이 돼서 오늘 뭐 화장품의 일부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그 섹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3일 날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동을 걸면서 지금 소비재 쪽 전통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쪽에서는 IT 관련주와 의복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공략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봐드리고요. 가장 뭐 핵심적인 거는 지금 뭐 지수는 상당히 위아래가 박스권이 좀 갇히는 이러한 가두리 장세 성격을 이번 주에 이어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별로 움직이는데 개별 종목군 중에서도 역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연속성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전략을 일단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 함께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폴더블폰 관련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서 090460 BH입니다. 폴더블폰이 이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대당 단가가 상당히 상승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그 매수가는요 17,3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3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